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도정법에 대한 강의를 꾸준히 진행을 하려고 예정 중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전체를 다 말씀드리기에는 워낙 이게 길어지니까 방대한 양이다 보니까 핵심적인 부분만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을 추려서 뽑아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전 재당첨 제한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많이들 들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이제 본인의 이제 상황에 대입을 해서 하시려다 보면 아리까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차피 설명드리는 부분을 이렇게 다 듣는다 하시더라도 본인의 상황에 대입해 보면 이게 맞는지 재당첨 제한에 걸릴지 안 걸릴지 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더 상담을 요청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시기를 권유를 드리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도입 배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2017년도에 이번 정부가 들어오면서 파리 대책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투기를 굉장히 이제 막는다고 대책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처음 시작으로 이제 파리 대책으로 강력한 대책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에 이게 이제 투기를 많이 불러일으킨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좀 차단시키기 위해서 이 대책을 내놨는 겁니다. 무슨 대책이냐면 파리 대책을 통해서 정비 사업에 대해서 한번 당첨이 됐던 사람은 그 다음에 정비 사업에 또 재당첨을 못하도록 신축 아파트를 못 가지도록 이렇게 막는 제도예요. 그 제도를 이제 파리 대책 때 발표를 했고 시행은 2017년도 그 해에 10월 24일 날 법이 개정되면서 시행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딱 한 조에 한 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 72조의 6항에 딱 들어가 있는데요. 요 내용이 답니다. 요 내용 안에 전부 다 포함돼 가지고 5년 재당첨 제한에 걸릴지 말지 이런 게 판가름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 내용 하나하나를 뜯어보셔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제일 맞는 방법인데요. 그래도 제가 명색이 또 강의인데 또 좀 풀어서 쉽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내용을 다 일일이 살펴보려면 힘들고요. 딱 요 정도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지금 현재 서울이나 지방에도 투기과열지구들이 많이 있죠. 그 투기과열지구 내의 정비사업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내가 투기과열지구 내의 정비사업에 하나 갖고 있고 당첨이 됐는데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의 정비사업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조정대상 지역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은 안 드셔도 되고요. 그런데 그 조정대상 지역이 나중에 다시 또 투기과열지구로 되었다.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관심을 가져두셔야 된다. 항상 재개발 투자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투기과열지구 내의 정비사업에 조합원 분양이나 아니면 또 일반 분양하는 것도 있죠. 그 일반 분양에 당첨된 사람 그리고 그 당첨된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가 같이 살고 있는 세대원들까지 5년 동안은 다른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내의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권이나 일반 분양권에 당첨이 될 수 없다. 요 내용입니다. 간단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바운더리를 크게 쳐야 될 게 투기과열지구 안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냐, 정비 사업이냐, 그리고 그 안에서 조합원 분양이나 일반 분양을 당첨이 됐느냐, 그리고 또 그 세대원이냐, 그런 분들은 다른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안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5년 동안의 재당첨 제한이 걸린다. 요 내용입니다. 솔직히 시간이 좀 여유로우면 제가 요 일일이 한 항 한 항에 대한 내용들을 다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그런 게 안 되니까 요 표 하나만 기억하셔도 얼마든지 내가 재당첨 제한에 걸릴지 안 걸릴지 가능하다. 구분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분을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요 표 궁금하신 분들은 이 표를 보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대상 사업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내의 도정법상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죠. 정비사업. 그러니까 관리처분 방식의 정비사업인데 이게 뭐냐면 도정법상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상자는 조합원 분양받은 사람이나 일반 분양을 받은 사람이나 그 세대원들까지 다 포함된다는 거고요. 분양 대상자 선정일은 조합원 분양회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우리 조합원 분양 신청하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나죠. 그 인가일이 분양 대상자 선정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자는 분양에 당첨되는 그날이 분양 대상자 선정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날로부터 이제 5년 이내에는 다른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내의 정비사업으로 된 그 지구에서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산일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 되는 거죠. 일반 분양은 분양 당첨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언제까지냐? 그거는 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외 규정은 있습니다. 다만 상속이나 결혼, 이혼 등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 상속 내가 원해서 받는 거 아니죠. 결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겠다. 5년 재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또 뭐 그것 때문에 결혼하시는 분들은 계셔서 괜찮을 거겠지만 이혼은 안 되죠. 자, 그리고 시행일은 2017년 10월 24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과거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용 기준이 법 시행일 이후 취득하거나 분양받은 경우는 모두 다 적용이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다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산일은 조합원 분양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고요. 일반 분양은 분양 당첨일이고요. 자, 이제 그러면 종료일이 있겠죠. 종료일은 조합원 분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분양 신청하고 그 분양 마감일 있죠. 그 마감일이, 분양 신청 마감일이 종료일이 됩니다. 말씀을 드려보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 요때가 이제 시점이 돼가지고 요때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A주택을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났다. 그런데 B주택 하나 더 갖고 있다. 다른 지역에 투기과열지구에 정비구역에 갖고 있다. 그러면 요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작이 돼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 시작이 돼서 쭉 왔는 요 조합원 분양 신청 마감일 있죠. 요 마감일까지 요게 5년 이내에는 재당첨 제한이 걸린다. 다른 지역에 재개발 물건을 받을 수가 없다. 현금 청산된다. 이 말이고 요게 지나서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5년이 지난 상태에서 B지역에 B구역에 재개발 입주권을 하나 갖고 있다. 그러면 요거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5년이 분양 신청 마감일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제 재개발 구역에 물건을 투자하실 때는 이런 것들까지 좀 생각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5년 재당첨 제한이 걸리게 되면 바로 현금 청산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 내용들 정리해놓은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는 한번 화면을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더 궁금하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혹여나 시간이 되면 다음번에 한번 더 상세하게 좀 더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번에 이제 3080이라는 게 들어왔죠. 도심공공 복합 사업이라는 게 들어왔는데 이거 재개발하고 비슷하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재개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이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법이 엄밀하게 다른 법이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취급을 하시면 안 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행법상으로 재개발 재건축의 5년 재당첨 제한은 제72조에 있고요. 도심공공 복합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13조에 보시면 여기에 입주자 자격 제한이 있는데 여기에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면 뭐냐면 이거 다양한 상세한 내용인데 그거 버리고요. 3080 사업에 의한 공공주택 분양에 당첨된 자는 또 다른 투기과열 지구 내에 3080 공공분양주택의 5년 이내에는 재당첨 제한이 있다고 현행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법상으로는. 그러니까 도정법하고 공공주택 특별법하고는 전혀 분리가 됐기 때문에 둘 간의 상관관계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도정법상으로 재개발 구역이 하나 갖고 있는데 도심공공복합사업에 당첨이 됐어. 구역이 지정이 됐어. 그러면 투기과열 지역이야, 둘 다. 그러면 그 둘 간의 5년 재당첨 제한에 걸리느냐? 요거는 지금 현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법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보시면 2월 4일 날 우리가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이 도심복합 사업이 나왔죠.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정비사업조합원 분양 신청도 5년 내에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법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둘 간에 분리가 되어 있다. 그런데 만약에 법을 변경을 하고 소급 적용까지 해버린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5년 재당첨 제한에 대해서 이 재개발과 관련해서 좀 공부를 했었거든요. 오늘은 그거와 정말 헷갈리는데 도심 공공 복합 사업에도 이 재당첨 제한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서 이걸 좀 비교해 보면서 배우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소장님 바로 전해 주실까요? 네,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궁금하시고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바로 5년 재당첨 제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도정법에 관련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 시간이 좀 모자라서 뒷부분에 있는 도심공공 복합사업에 대한 5년 재당첨 제한에 대해서는 그냥 건너뛴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건너뛰었던 그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도정법에 있는 5년 재당첨 제한을 한 번만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제한은 도정법 제72조에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문구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보려고 그러면
아주 헷갈리니까 그냥 간단하게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정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 아니면 조정대상 지역이나 뭐 이런 정비사업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투기과열지구를 하나 더 취득을 할 때 그때 이제 5년 재당첨 제한에 걸린다는 얘기고요. 조합원 분양이나 일반 분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첨이 됐을 때 또는 그 조합원 분양을 받았던 그 세대원이나 일반 분양 받았던 세대원들까지 다 포함입니다. 그분들은 5년 동안은 또 다른 투기과열지구 내의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이나 일반 분양을 받을 수 없다.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매도를 하셔야 되겠죠.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내용만 정리를 한번 해보면 대상 사업은 말씀드렸듯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도정법상의 다른 사업 아닙니다. 도정법상의 관리처분 방식 정비사업이니까 도정법상의 재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건축도 해당이 됩니다. 대상자는 조합원, 일반 분양 대상자와 세대원까지 다 포함이고요. 분양 대상자 선정일이 바로 조합원 분양은 관리처분 인가일이고요. 일반 분양은 분양 당첨일이 바로 분양 대상자 선정일입니다. 제한 기간은 5년입니다. 5년 이내에는 다른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에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고요. 시행일은 이게 2017년 10월 24일 날 이후에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사업들은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용 기준이 법 시행일 이후 취득, 그러니까 요 17년 10월 24일 이후에 취득했는 거 지금 이제 취득한다면 다 해당되죠. 그 다음에 분양받는 경우도 다 해당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지나가고요.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았다면 그때부터 5년 동안 쭉 지나서 다른 재개발 물건에 5년 동안 조합원 분양 신청이 마감될 때까지, 이때까지는 5년 동안 당첨이 안 된다.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금 청산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은 이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했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게 6번입니다. 법 시행 이후 취득한 재개발 주택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고 관리처분 인가받거나 정비사업 일반 분양에 청약해서 당첨이 되면 재당첨 제한에 걸린다. 5년간 정비사업 조합원 신청 불가하다. 그러면 조합원 분양 신청 전에 매도를 하시면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조합원 분양 신청 전에 반드시 재당첨 제한에 걸린다 그러면 매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제 도정법상의 5년 재당첨 제한이었고요. 3080 도심공무 복합사업이라고 이번에 들어왔죠. 이 도심공무 복합사업의 5년 재당첨은 어떻게 되느냐? 도정법하고 서로 걸리느냐? 제가 지금 현재 현행법상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사업이고 3080 도심공무 복합사업은 바로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의 시행규칙 13조에 보면 요 재당첨 제한에 나와 있는데요. 도정법은 72조에 나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시행규칙 제13조를 뜯어보면요. 이렇게 내용들이 좀 자세하게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딱 요약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3080 사업에 의한 공공분양주택에 3080 사업에 의한 공공분양주택입니다. 그 주택에 당첨된 분양 대상자 및 세대원이 또 다른 투기과열지구 내의 3080 공공분양주택에 당첨이 되는 경우 5년 이내에 우선공급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재당첨 제한이 있다. 그러니까 도정법하고 이 3080하고 이렇게 같이 결부가 되는 게 아니고 3080은 3080끼리 도정법은 도정법끼리만 5년 재당첨 제한에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5년 재당첨 제한은 걸리는데 도정법과 3080은 적용이 안 된다. 3080과 3080 주택만 적용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들 궁금해 하셨죠.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 3080 계획이 나왔던 그 2021년 작년 2월 4일 대책이었죠. 이사 대책에 여기 보시면 요때 이제 3080을 하는 사업에서 정비사업조합원 분양 신청도 5년 동안 불가하게 만들겠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가. 지금 현재 이 문구가 나와 있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다 돼가는 이 시점에서도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그 현재 시행규칙이나 시행령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유의사항이 되죠. 왜냐하면 이 만약에 그 나와 있던 2월 4일 날 발표했던 내용대로 다시 소급해서 적용을 해버리면 요거는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 법은 소급은 가급적이 시키지 않고 경과 규칙을 둬서 이후에 법이 바뀌는 이후에만 해당이 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전에
뭐 취득을 하셨던 분들은 크게 걱정이 안 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정부가 계속해서 소급을 적용을 시켜왔기 때문에 좀 불안하긴 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지금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재개발 사업, 도심공공복합사업할 때 투자할 때 그때 유의사항은 한 두 가지를 들 수가 있겠죠. 바로 권리산정 기준일이 6월 29일로 정해졌기 때문에 6월 30일 이후에 취득을 하셨던 분들은 뭐 신축주택을 취득하셨든지 아니면 구축을 하셨든지 간에 다 현금 청산을 받는다. 취득을 하면 무조건 현금 청산 받는다. 지금 취득하면 무조건 현금 청산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5년 재당첨 금지를 소급을 적용을 시키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근데 현행법상으로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예전에 계속 제가 정리해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권리산정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편은 항상 보시고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간 재개발과 그리고 도심공공복합사업, 이제는 또 모아타운까지 들어왔죠. 그래서 모아타운까지 아래쪽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정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은 캡처를 뜨든지 사진을 찍든지 하셔가지고 한번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요. 예전에 제가 강의해놨던 내용들도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기억을 하시면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앞으로 재개발 투자하시는데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니까 이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